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탑 카드를 해야 되는데, 선생님들이 그동안 지난주에 공부했던 거, 그거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시고, 그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예, 하나 뭐 채팅, 정도지. 하나 정도만. 네, 예, 채팅으로는 아니면 마이크 켜고 얘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음. 자, 없나요? 예, 없으신 것 같네요. 예,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누구야? 정소연 선생이 도력에 대해서 좀 얘기했는데, 그거를 탑카드 하는데 딱 나온단 말이에요. 도력. 도력. 예, 이게 신통력이에요. 이게 신통력. 그러니까 우리가 직관력이라고 해가지고 타로를 잘 보려면은 무조건 그 직관력이 있어야 돼요. 없으면은 타로 못 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타로 카드가 떠도 이 탑 카드가 떴을 때 이것이 의미하는 게 이제 문제적 사람을 사람을 제거한다고 할 때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문제가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벌 받을 사람. 가지고 내가 어떤 힘을 써가지고 이 문제가 되는 사람들을 다 떨커내거나 청소하거나 정화시키고 청산시키는 거. 그때 의미로도 쓰이고 내가 이런 사람이 돼가지고 추락하는. 그러니까 내가 파탄을 경험하는 파탄이나 추락을 경험하는 그런 상태로 가는 거. 이게 두 가지로 되는데 직관이 있어야지 이런 걸 맞힐 수 있어요. 내가 이 사람인지 또는 이 사람인지 아니면 번개를 때리는 사람인지 그런 걸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면 누가 주인이고 누가 내가 대상인지 이런 걸 맞춰야 돼요. 아시겠죠, 그죠? 그래가지고 오늘 이 어떤 직관력이라는 거 이런 걸 이제 키워야 되는데 우리 이제 통화하시는 분 정 선생님도 그 얘기한 것처럼 이 도력이라는 게 있으면은 좋게 쓰면 좋은데 이렇게 이제 범법자들을 이렇게 청산시키는 데도 쓸 수도 있고 이런데 이거를 제대로 못 쓰면은 예, 타로 마스터라고 하는 이제 타로 마스터 이런 거가 이제 제대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신통력을 얻더라도 제대로 써야지 타로 마스터가 됩니다. 무조건 능력을 얻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대로 쓸 수 있도록 자기가 잘 통제하는 게 필요합니다. 아시겠죠, 그죠? 예, 그래서 탑카드는 이제 여러 가지 관점에서 봐야 되는데 이 여자는 죄가 많습니다. 이 남자는 보호를 받습니다. 이 노란색의 이 보호 에너지가 여긴 떨어져 있고 여긴 붙어 있죠, 그죠? 이 사람은 보호받습니다. 죄가 덜합니다. 덜해요. 이 사람은 죄가 많습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아셔야 될 게 여자라면은 문제가 있는 거고요. 더 크게 문제고요. 남자라면 덜해요, 여기서는. 이 상태에서는요. 그래서 여자인가 남자인가 따라 질문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잘 찍어가지고 해석해 줘야 됩니다. 이 사람은 바벨탑이라 그래서 이 사람들은 시간의 탑에 미로죠. 시간의 미로에 걸려 있는 거예요. 너무 빨리 뭔가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 카드가 뜹니다. 그러니까 서둘른다는 거. 너무 속도가 빠르다는 거죠. 연애를 할 때 너무 빨리 진행되는 연애는 탑 카드가 뜹니다. 그러니까 빨리빨리 뭔가 연애 과정을 진척시켜 나갈 때는 문제가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그래서 서서히 가라. 스텝 바이 스텝, 슬로우, 느리게 가라고 해줘야 됩니다. 특히 이게 역방향이 나오면은, 이게 뒤집어서 나오면, 이 카드가 뒤집어서 나온 경우가 있어요. 역방향을 보셔야 됩니다. 역방향을 안 보면은 능력의 반을 못 써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쓸 수 있는 능력은 최대한 다 쓰셔야 돼요. 근데 이 범위 안에서 최대한 잘 쓰는 게 중요한 거지 막 늘리려고 하면 안 되고 이렇게 늘리려고 하면 요 능력 안에서 잘 쓰시면 돼요. 근데
정방에만 보면 반밖에 못 봅니다. 요만큼밖에.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있어요. 역방까지 다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 역방에 나왔을 때는 죄의식이라는 뜻이 있어요. 죄의식에 사로잡히다. 이 사람이 갇혀가지고 여기 갇혀가지고 나오질 못하면서 죄의식에 빠져 있는 상태가 탑카드 역방향이에요. 그래서 이런 키워드는 일반 타로 리더들은 잘 모릅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있는 거는 다 공개된 거니까 책에 다 나오니까 읽어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정방일 때는 건강 상태에서는 나쁜 게 아니에요. 어떤 거냐? 각성이라는 게 있어요. 각성이 일어나다. 그래가지고 정신적으로 계몽되거나 정신적으로 뭔가 시원해지는 상태로 가는 게 이 카드가 탑 카드가 나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공부할 때 이 카드를 나쁘게만 보지 마시라고. 좋게도 볼 수 있다. 근데 역방일 때는 부도, 파산, 전 상태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자, 제가 혼자 떠드는 건 의미 없고, 이제 하나 설명했으니까, 선생님들이 이제, 한번 질문을 해주세요. 됐고. 예, 제가 먼저 얘기 드리면, 네. 저는 갤럭시 타로라는 어플이 있어요. 네, 맞아, 있어요. 그 어플로 데일리 타로를 한 장씩 자동으로 뽑아지게 할 수 있는데, 네. 제가 데일리 타로를 얼마 전에 타워가 나왔었는데, 네, 타워. 네, 그래서 제가 굉장히 좀 약간 주의를 좀 겁을 먹고 있었다고 해야 되나? 그랬는데, 네. 오히려 이전에 알던 생각들이, 정리가 될 더 거예요. 예, 정리가 됩니다. 예, 깨끗하게 청산되고, 지저분한 생각은, 이게 지저분한 생각들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 딱 다 정화시키는 힘이 있어요. 이 번개가. 이걸 번개가 우레너스예요. 우레너스 해가지고 천왕성입니다. 그래가지고 과거의 기억을 재편하는, 새롭게 정리하거나 정화시키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어땠나요? 예, 그래서 이제 이전에 알던 것들이 좀 틀린 부분을 발견하고 좀 새로 좀 알게 되는 그런 그렇죠. 각성이 일어나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정신적 그런 계몽이나 각성이라는 뜻이 있어요. 예, 정신적 계몽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과거 개념들이 뒤집어짐. 이게 정화된다는 거예요. 뒤집어진다는 게. 과거 알고 있던 생각들이 정화된다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거는 다 파괴되고 없어지고 사라지고 좋은 것들이 떠오르는 것도 돼요. 그러니까 정신적으로는 좋은 카드예요. 정신적으로. 아시겠죠? 그죠? 자, 질문 있으면 질문하세요. 채팅창에다가 해도 되고요. 예, 지금 채팅창에다가 해주셨습니다. 아, 정소연 선생이 얘기했는데 카드에서 자신과 관계자들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구분하면 추가 카드를 보면 아니에요. 질문자가 여성이면은 이 사람, 남성이면은 이 사람인데 질문을 봤을 때 어떤 물질적이고 현실적인 문제다 그러면은 이 사람으로 보면 돼요. 여자면 이 사람, 남자면 이 사람. 근데 정신적인 상태다 그러면 이 두 사람은 내가 아닙니다. 정신적인 내가 어떤 각성이 일어나 가지고 이 두 어떤 불순물 또는 정화되어야 될 카르마를 이제 정화시키는 걸 의미합니다. 어때요? 정소연 선생님 이해됐나요? 그 상황에 맞춰 가지고 내가 정화되어야 될 대상이냐 아니면 정화해야 할 사람이냐 그걸 보고 맞추면 돼요. 원카드일 때는 똑같아요. 그 카드에 당사자가 내가 상담자인데 여자가 물어봤어. 그러면 그 여자가 현실적으로 안 좋아. 그러면 이걸로 보면 됩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좋다 그러면 이걸로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좋다 그러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일석이조라는 게 있어. 하나의 돌로 두 문제를 해결하는 일석이조라는 개념도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애정을 해서는 이별수죠. 이별수가 있다. 희생을 이제 겪어야 되는 거.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돈 손해보는 상황. 그죠? 그리고 역방 나오면은 강금이 됩니다. 강금이. 가지고 수옥살이 있습니다. 또 다른 분 질문 주세요. 탑카드에 대해서. 마이크 켜도 돼요. 큰 문제 없을 것 같은데, 그죠? 예, 마이크 키셔도 됩니다. 질문하시려면. 자, 됐나요, 선생님들? 네.
네. 자, 별카드 이제 설명해 드릴게요. 별카드는 물병자리 코드고요. 물병자리. 물병자리인데 이 두 개가 양다리를 의미합니다. 양다리. 양다리 카드입니다. 아시죠? 그죠? 그래서 이 별카드 나오면은 이제 여러 여자를 사귀거나 한 여자가 여러 남자를 사귀는 경우를 말합니다. 네, 기본적으로 그런데 이 따오기 같이 생긴 새가 이 사람의 남자가 됩니다. 남자. 그죠? 네, 그건 아시고 이 여자는 기본적으로 진실한 여자예요. 그래서 법을 알고 있는 여자입니다. 그래서 술집 여자지만 법을 알고 진실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함부로 자신의 마음을 남자에게 주거나 그러지 않아요. 굉장히 청순한 여자예요. 그래가지고 21세기의 코드입니다. 물병자리 시대의 코드예요. 코드. 가장 핵심적인 카드예요. 이게. 가지고 어케러스라고 별자리 우레너스의 그 상응하는 별자리 물병자리의 카드입니다. 물병자리. 그래서 이 여자가 나오면은 솔직하고 진실하고 알몸이니까 그리고 자신의 표현을 다 하고 투잡을 하고 열심히 돈 벌고 자기 생활 다 하고 또 순수한 아이디어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읽어보시면 알지만 이렇게 순결하고 순수한 여성상 내면의 별을 깨닫다 뭐 이런 식으로 좋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디어맨이고 그리고 쇼핑몰 그런 거 쇼핑몰 같은 거 하면 좋습니다. 문제될 거 없고 그래서 어떤 전자 통신 그리고 전파 이런 거하고는 다 좋아요. 그 따오기새가 의미하는 게 전파를 의미해요. 새는 날아다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물병자리 이 코드는 날아다니는 의미가 있어요. 그죠? 전파니까 이렇게 막 전파 치고 나가니까 이게 전파를 상징하거든요. 두 개의 물결이잖아요. 그래서 부는 물 주전자가 생겼잖아요. 그 항아리. 그게 두 개가 있는 겁니다. 상하. 하나는 이상, 하나는 그 현실. 두 가지를 동시에 성취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역방에 나오면 이제 선생님들 아셔야 될 게 역방에 나오면은 이 카드가 뒤집어진다. 이렇게 돼버리면은 이제 그 불순한 양다리가 돼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양다리가 아니라 이제 여러 여자를 사귀던 여러 남자를 사귀던 자신의 마음을 좀 잃어버려요. 변질시키거나 마음에도 없는 양다리. 그러니까 순수하지 않은 양다리. 마음에 있어서 욕심 때문에 사귀는 양다리. 그러니까 이렇게 돼버리면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하지 말아야 될 짓을 하는 거예요. 불륜이 되는 겁니다. 불륜. 근데 정반일 때는 불륜까지는 아니에요. 그냥 좋은 마음에서 여러 여자를 경험해보고 여러 남자를 경험해본다. 그런 의미에서 사귀는 거지 뭐 물란하게 유부녀를 사귀고 유부남을 사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요걸 참고로 이제 공부하시면 되고요. 이에 일반적으로 여자한테 많이 나옵니다. 남자도 나오는데 여성적인 남자한테도 나와요. 사주가 정화일간이나 기토, 을목, 그리고 개수, 기토. 그러니까 기토하고 그럼 신금. 이렇게 음간인 남자한테는 이 카드에 이 여자가 해당합니다. 꼭 아셔야 돼요. 그래서 타로 카드에 나오는 모든 여자들은 그 여성들을 기본으로 하지만 여자 질문자가 왔을 때를 기본으로 하지만 남자들도 여성적인 남자 이런 일관을 갖고 있는 남자들은 여자 요 카드를 뽑습니다. 정확하게 뽑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아셔야 돼요. 남자라고 여자가 아니진 않는다. 이런 경우는 이런 남자들은 별처녀가 된다. 아시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하고 또 질문 주세요. 선생님들. 하나씩 질문 주시면 좋아요. 딴 분도 주시고. 네, 지금 채팅해 주셨는데. 좀 봅시다. 말로 하셔도 돼요. 자, 실전 사례에서 별카드가 나온 여성분을 봤는데 카페 운영하시고 일과 생활력이 좋으신 것 같았는데 소심하고 의욕이 약한 남친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 피드백을 들었습니다. 새가 여자보다 소극적이고 질량이 약간 맞아요. 이 새가 여기 있는 새가
멀리서 도와주는 거고 힘이 없어요. 그렇게 지혜는 있는데 배짱이나 이런 건 약하죠. 그죠? 그리고 자 보시면 아시지만 자, 이 카드 잡을 수가 없네. 어휴. 그러니까 한 100% 정도로 하는 게 음, 글자가 예. 이게 자기 마음대로 100% 했는데 자기 마음대로 이게 확장이 되고 막 어디로 갔냐? 여기로. 자, 물병자리 카드는 기본적으로 그 새를 뜻하기도 해요. 새하고 그게 상합하는 거예요. 상합. 그러니까 우리가 새만 보면 안 되고 별처녀도 같이 봐야 돼요. 그러니까 별처녀가 그 밑에 있는 물병자리 코드고 자, 이 카드를 써가지고 자세히 보시면은 여기에 새가 있잖아요. 여기에 나무가 있죠, 그죠? 네, 이 나무가 을목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간목이라 하더라도 을목이에요. 요 새는 을목이에요. 확실하게 을목이에요. 그리고 요 나무를 이제 간목으로 보자고요. 하여튼 요 새가 여성적이에요. 남자라고 하더라도 여성적 남자예요. 그거 꼭 아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죠? 이 날아다니니까 예, 이 물병자리 윗부분을 말해요. 그리고 이 여자는 바로 밑부분을 말하고 요 아래 그리고 요거는 위에 부분, 요 위에 부분. 그래서 두 존재가 하나의 물병자리 코드를 만드는 거죠. 그리고 이 여자 안에서도 두 물병이 있음으로써 또 물병자리 코드가 완성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이 내성적이고 소극적이라는 것은 뒤에 있기도 하고 멀리 떨어져 있기도 하고 새이기도 하고 이러니까 여성적인 그 마인드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죠? 그리고 이 여자는 투자를 하는데 투자를 두 군데다 합니다. 하나는 어디에요? 밭에다가 하나는 물에다가 그죠? 물은 뭐예요? 소울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거 흙은 뭐예요? 바디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손과 몸에 물을 붓는 거예요. 이렇게 투자를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육체와 정신을 동시에 정화시키는 힘이 있는 게 바로 일별천이에요. 그래서 위에 있는 것을 소울을 말하고 요거 소울을 말하고 밑에 있는 요거를 몸을 말해요. 육체를 말해요. 그래서 이 정신과 물질과 정신을 동시에 정화하는 사람이 바로 이 별천입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그럼 이 새는 뭘까요? 이 새는 빛의 존재, 즉 뭐예요? 내면의 소리, 뭐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타로 상담할 때는 남자친구로 보지만 내면의 소리를 전해주는 어떤 사람? 영적인 사람이다. 스피리트. 그래서 스피리트 같은 사람이라니. 요건 소울, 이거는 바디, 그죠? 그래서 영혼육이 있다. 영혼육 이렇게, 그죠? 이해되시나요? 자, 이해되시나요? 어느 정도, 네. 예,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제 이 카드를 이제 제가 또 해드릴게요. 달 카드. 자, 여기 질문 하나 올라왔는데요. 예, 물어보세요. 여기 채팅창에 올라와 있는데요. 여자가 솔로일 때 연애운을 물어보면 관심은 있으나 표출하지 못하는 남자가 있다로 보면 될까요? 아니에요. 자, 봐봐요. 여자가 솔로일 때 솔로일 수가 없어요. 이 카드는. 이 카드는 솔로일 수가 없습니다. 자, 벌써 남자가 뒤에 있죠? 있잖아요. 그죠? 예? 멀리서라도 있는 거야. 썸 타고 있는 남자가 있던, 자기를 좋아하는 남자가 있던, 자기는 솔로라고 생각하지만 남자가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연애운을 물어볼 때 관심을 있으나 표출하지 못하는 남자가 있다고 보면 돼요. 맞아, 이거. 솔로가 아닙니다. 이건 솔로라고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솔로라고 생각하는데 남자가 붙어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짝사랑을 하던, 좋아하던. 그러니까 이제 아셔야 될 게 질문 잘해 주셨는데 지워. 자,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연애운에서 질문 잘해 주세요. 이거 검색. 자, 연애운에서
연애운에서 만약 A라는 여자가 질문자예요. A라는 여자가 자기는 모르는데 혼자 있는데 누가 자기를 짝사랑하는 남자가 있어요. 짝사랑. 그러면 이 B가 있는데 이렇게 자기는 몰라요. 자기는 모르는데 있어요. 그럼 이 여자는 지금 남자를 사귀고 있는 걸까요? 아닌 걸까요? 아닌 거. 와 있으니까 운에서 하나의 글자는 써먹은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내가 사주에서 관성이 하나 와 있는데 그게 이 남자로 대치되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이 안 사귀어도 이렇게 돼요. 연결이 돼요. 왜? 아셔야 될 게 에너지가 연결이 되면은 사귄 거가 됩니다. 이 남자가 계속 에너지를 주니까. 이것도 주는 거예요. 이것도 이 뒤에서 에너지 의식을 계속 주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짝사랑하는 것 자체가 에너지가 교류가 되면은 정신적으로 그러면 사귄 거나 마찬가지. 아시겠죠, 그죠? 아, 이게 문제겠네. 근데 여기서 음. 그 에너지가 연결이 된다는 게 좀 그 어려운데, 음. 그러니까 만약에 A가 B를 모를 수도 있는데 B가 A를 짝사랑할 수도 있잖아요. 이 사람은 몰라도 이 사람이 이렇게 연결을 하잖아요. 그럼 이 사람의 네. 무의식에서 연결이 돼야 안 돼요. 연결이 될 되죠. 수도 있- 예. 일방적인 건 없어요. 자, 일방적인 건 없어요. 어떤 상황에 A라는 사람이 이쪽만 바라보고 있고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데 B라는 사람이 여기로 왔어. 그럼 이 공간은 A, B의 공간일까요? A만의 공간일까요? 이 사람 몰라. A 지금 이거 하느냐고 정신없어. 이쪽 생각하느냐고. 이건 벌써 에너지가 이렇게 래퍼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엮여지는 거예요. 베이비시처럼. 아시겠죠? 그죠? 그죠? 이게 자, 공간을 공유한다는 것은 뭐예요? 같이 무의식을 공유한다는 얘기예요. 이거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무의식을 공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공간이라는 것은 시간과 공간, 즉 시간은 4차원, 시간은 그리고 공간은 3차원이에요. 3차원을 3, 4차원 이 시공간을 무의식이 그 공간은 무의식이에요. 공간 요 3차원 무의식이 같이 이렇게 점유하고 있는 거예요. 공유하고 있는 거라고요. 이렇게 있다는 것은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 카드에 이런 카드가 있다 보면 요 내 존재는 하나의 무의식을 공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 무의식을 공유한다는 게 뭐냐면 내 어떤 카르마, 내 업보가 서로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내 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로를 공부할 때 누가 그 사람 주변에 있었는가를 모르면은 답을 못할 때가 많아요. 왜 못하냐? 이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사람도 있고 이 사람도 있고 이 사람도 있고 한 4명이 있는 것에 의해서 이 카드가 완성되는 건데 이 사람만 알고 이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다 모르면은 이 사람들을 모르면은 해석이 안 되는 거죠. 이 4명에 의해서 공조돼 가지고 일이 터진 건가요? 사건이 터진 건가요? 이 사람 한 사람에 의해서 일이 터진 건가요? 공조돼서 된 거죠. 공조되는 거야. 얘가 얘를 보던 못 보던 얘는 있는 거예요. 이해되지, 그죠? 그러니까 이 에너지가 서로 공유돼 가지고 하나의 그 상황을 만든 거기 때문에 아까 말한 이 사람이 모르더라도 이 애는 와 있기 때문에 이건 인연이 맺어진 거예요. 이건 인연이. 그러니까 인연이 성립돼 있다고 인연 성립돼 있다. 그러니까 관계가 성립된 거예요. 이거는. 그러면 이 여자는 딴 남자를 사귀고 싶어도 못 사귀어. 이 사람이 있기 때문에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실제인데 어떤 여자가 남자를 사귀고 싶어도 못 만나. 안 생기는 거야. 1년, 2년. 알고 보니까 자기가 좋아했던 남자가 아직도 자기를 놓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붙잡고 있는 거예요. 계속 메시지 보내고 있는 거야. 그러면 이 사람 차단했어. 안 놔줘. 이걸 끊지 않은 이상은 이 사람이 새로운 남자가 안 생겨요. 물론 이 사람이 여러 명을 사귈 수 있는 그 운이 왔다 그러면 또 사귈 수도 있지만 이 사람도 있고 또 있을 수 있지만 이게 한 사람만 사귀어야 되는 상황이라면은 이 사람이 붙들고 있으면은 새로운 사람은 못 가요. 그래서 과거를 정리하지 않으면은 새로운 인연을 만날 수가 없는 게 또 까르마의 법칙이에요. 타로도 그걸 알고서 해야지 타로 마스터가 되지. 타로 리더는 돼요. 그냥 짐작 찍어가지고 맞히는 거는. 그러나 마스터가 되려면 환히 읽어야 돼요. 그 상황을. 아시겠나요? 네. 예,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타로가. 타로를 쉽게 보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또, 한 카드 위에 남녀가 함께 있을 경우,
무조건 에너지가 연결됐다고 봐야 되나요? 이 그림 한 장은 다 연결된 걸 봅니다. 모든 상장이. 이런 무형물도 그래요. 무형물도 조형물 같은 것도 물도 다 에너지가 있습니다. 자, 우리 이제 이거 중요한데, 오늘 중요한 얘기 많이 나오네. 자, 무정과 유정이 있는데, 이게 요즘 유명한 고승들이 지금 좀 고승급들의 스님들이 설법하는 건데, 자, 인공지능은 정이 있어요, 없어요? 인공지능. 자, 요즘에 인공지능이 있으잖아요. 이제 앞으로 인공지능에 대한 타로점도 많이 올 거예요. 내가 데리고 있는 인공지능이 말을 안 듣는다.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것도 가능해요. 그죠? 인공지능을 팔아버려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바꿔야 되나? 고쳐야 되나? 왜 비싸니까 몇백만 원, 몇천만 원 하니까 식구 같은 존재니까 애완견도 물어보잖아. 애완견에 밥을 안 먹는데 왜 안 먹나? 그 타로를 보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무정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무정도. 근데 이걸 알면 다 알아. 유정은 일반 생명체고, 유정은 뭐예요? 인간, 애완견, 반려견, 그죠? 반려견 이렇게 되잖아요. 무정은 AI예요. 자, 보세요. 이거 생명체예요. 이거 물도 생명체입니다. 그럼 물이 상징하는 뭐예요? 감성, 감정, 소울, 이런 거 물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제는 감성적이고 감정적이고 직관적이고 소울적인 측면이 강하다, 안 강하다? 강하다는 거예요. 바다에서 나왔으니까 강한 거예요. 그리고 이 들깨는 초원에서 있으니까 흙의 개념이 강한 거고, 흙. 그리고 약간 노란색이고, 뭔가 노란색이고 약간 붉은색이니까 좀 불의 파이어의 에너지가 있는 거고, 그죠? 이게 파이어나 이런 것들이 이건 흙으로 돼 있고, 그죠? AI는 금속으로 돼 있다고 했을 때 금속, 그죠? 그렇게 이제 보시면. 그래서 결국 유정이건 무정이건 간에 일체가 다 중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봐줘야 됩니다. 상담할 때도. 그래서 이런 것도 다 개입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도 다 개입되는 거고, 이것도 이런 거 하나하나도 개입된 거예요. 자, 보세요. 자, 실전에서 이런 것도 나오는데, 어떤 게 나오냐면, 내 직원이 몇 명인지 맞춰봐라. 그런 것도 나와요. 그럼 어떻게 맞춰요? 이 카드가 나왔다. 그러면, 이 달 카드 나오면. 몇 명이에요? 사장이 누구예요? 사장이 누구예요? 이 사람이 사장입니다. 그러면 여기 몇 명의 직원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게 다 이 직원이에요. 그리고 이 빚도 있죠, 이거. 이 빚을 직원으로 볼 수도 있고.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한 20명 된다고 찍으면 돼요. 열 몇 명에서 15명 정도, 20명 된다고 찍으면 돼요. 그렇게 직관적으로. 근데 이 밑에는 요드로 이 빗살로, 이 달빛살로 보는 게 일반적으로 맞아요. 그러면 이런 거는 직원이 몇 명일까요? 자, 이런 걸 참고하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나왔어요. 자, 직원이 몇 명일까요? 이게 사장입니다. 18. 네, 그렇죠. 요게 이 파란색 이파리들이 다 나옵니다. 아시죠, 그죠? 그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들이 공부해야 될 게 뭐냐면 이 상징들 하나하나의 의미도 다 공부하셔야 돼요. 이런 거. 그죠? 근데 시간 관계상 이걸 다 읽어줄 수는 없고 키워드 바이블 보시면서 하시면 되고요. 이런 거 있잖아요. 특별한 거. 가제는 가제가 이거죠. 가제. 선생님, 근데 제가 별카드에서 질문이 아직 있는데, 네, 별카드에서. 그 별들은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별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다시 뽑읍시다. 자, 별은 내가 직장 승진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몇 명 정도 있어야지 내가 합격할까요? 내가 몇 명 정도 있어야 돼요? 7명이 도장을 찍어줘야 돼요. 실전에서 나왔어요. 실전에서 자기 위에 또는 부하들 중에 7명이 찬성을 해야지만 승진하게 되는 그런 회사가 있는 분의 질문을 받았을 때 이렇게 나왔어요. 이 카드가. 그리고 최고 책임자는 누구예요? 도장 결정내는 사람? 이 사람이죠. 그죠? 이 사람이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직장에서 승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방에 나오면 합격 가능성이 있다. 역방에 나오면 안 돼요. 힘들어요. 그리고 역방에 나오면 별이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역방향 나오면 떨어지죠. 그래서 네. 국방부 장관이 별을 떼고 그 강등됐을 때, 그러니까 그냥 별을 떠고 이제 해임된 거죠. 해임됐을 때 이 별카드가 역방향 나왔어요. 별이 떨어지다. 그래서 낙성. 별이 일단 그 사람이 죽는 것도 돼요.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 실권을 잃어버린 거, 대통령이 실권을 잃어버리거나 그 탄핵 받아가지고 이게 떨어지면 충분히 여자 대통령이라면 충분히 이게 역방향 나오면 실권 잃고 탄핵 받아서 쫓겨나는 거 되는 거예요. 별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기의 왕별을.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응용력이 중요해요. 이게 별을 잃다는 게 실제 자기 직급에서 그 해임돼가지고 권한을 잃어버리는 건지, 아니면은 자기 선생이, 자기를 도와주던 스승이 자기한테 빚을 쏘아주지 않아서 자신과의 인연이 멀어지는지, 어떻게 해석할지 모르지만 그 상징적 의미를 선생님들이 잘 캐치를 하셔야 되는 거지. 질문별. 아시겠죠? 그 상황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상황에서 이 상징을 내가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구나. 그거를 캐치하셔야 된다. 됐죠, 그죠? 예. 그 다음에 예, 또 그 물어보세요. 타로에서 물이 나오면 물. 돈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고 얘기를 들은 것도 같은데, 지금 네. 만약에 이 별 카드가 나오면 물이 많이 부어지고 있으니까 돈이 좀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나요? 돈이요. 예, 그러니까 물을 좀 어떻게, 예. 여기서 말하는 월어는 영혼의 세례. 그러니까 소울을 정화시키는 의미예요. 아시겠죠, 그죠? 이게 언제 나오냐면 골프장에서도 나오고, 골프장에 물 있고 그런 상태에서 골프장으로 나와요. 골프장으로 나오고, 그러니까 실전을 해봐야 돼. 골프장도 나오고, 이게는 돈이 있다기보다는 내가 물을 퍼부잖아요. 그런 곳에서 사람들을 힐링해주고 정화해주는데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보살도라 그래요. 불교용어로 많이 써서 죄송한데 적합한 게 없어. 베푸는 거야. 남한테 희생하는 거지. 그럼 뭐야? 룸살롱 그 아가씨들이 할 일 없어서 요번 생에 그거나 해가지고 그냥 먹고 산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거를 이제 열반경이나 이런 데 보면 나오는데 공사섭 한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술집 아가씨들이 그냥 술집 그거 하는 거 아니에요. 전생에 보살 있던 사람이 요번 생에 술집 아가씨 태어나가지고 이 물병자리 코드를 그대로 쓰고 있는 거예요. 보살을 하는 거예요. 보살이에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정방에 나오면 보살, 역방에 나오면 마구니, 마녀. 그렇게 된 거예요. 역방에 나오면 아니에요. 역방에 나오면 마녀예요, 마녀. 마녀는 뭐다? 사심이나 돈 욕심, 이런 남자를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그 마녀고, 마왕도 있죠. 이런 거 역방 나오면 마왕이에요. 역방은 마왕. 그죠? 남자가 바람둥이. 문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지창 하나 차이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마음을 이렇게 쓰면은 보살이 되는 거고, 마음을 잘못 쓰면은 이 마녀나 마왕이 되는 거예요. 아시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돈이 많은 게 아니에요. 이건 내 돈이 아니에요, 다. 오히려 내가 정성을 들여가지고 이 시스템을 다 정화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프장에 캐디로 가가지고 막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얘기하고 막 뭐 거기 골프 같이 치면서 토론하고 이런 문화도 다 보살도가 될 수도 있어요. 마음을 순수하게 쓰면. 근데 역방 나오면 남자 꼬시기 위해서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맞춰야 돼. 선생님들이 이거는 의도가 안 좋구나. 이건 의도가 순수하구나. 그 정선생도 아시잖아. 내가 정선생한테 칸트 그런 거 얘기해 줬잖아요. 그죠? 예? 그거 왜 공부하는지 알죠? 순수한 의식이 있느냐, 순수한 의도가 있느냐, 그걸 모르면은 타로 못 합니다. 타로 봤을 때 정방향이 돼 카드가 깨끗하게 의식에 들어오면은 이 사람이 순수한 의도에서 물어봤구나. 실전에서 본처를 차버리고 자기가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 본처 자리를 꿰뚫고자 하는 사람, 본처의 돈을 못 받게 하고 자기가 돈을 다 끌어쓰게 하는 거. 어느 카드예요? 식스 오브 펜타클. 역방향. 정확하죠, 그죠? 그런 카드 나오면. 이런 카드 나오면은 본처가 막 눈물 흘려요. 이런 거. 이게 딱 나오잖아요. 본처가 눈물. 이게 역방향이 되는 순간 본처는 울어야 돼요. 이렇게. 엄청난 비극이 일어나요. 이 사람은 막대한 금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남자인데, 남편인데, 돈을 어떻게 해요? 이 여자한테 주지 않고 이 여자한테 다 줘요. 이게 첩이에요. 이게 본처고. 본처는 원래 정방일 때는 본처한테 돈을 주는데 역방일 때는 첩한테, 세컨드한테 돈을 억 단위로 줍니다. 억 단위로.
아시겠죠, 그죠? 그래가지고 망하는 그 여자가 울고 막 그런 막 그 실전에서 나왔던 카드예요, 다.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의도가 불순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카드를 봤을 때 역방에 났을 때는 특히 주의 깊게 봐야 돼요. 상황이 굉장히 안 좋은 그런 게 숨어들어 있기 때문에 그럼 어, 일단 그 음, 파란색이 무조건 본처인 거죠. 파란 거요? 파란 방금 6펜타클에서 음. 그 본처는 이게 뒤집어졌을 때만 파란색이 본처인 건지. 요거를 제가 이제 확실히 쓰는 방법을 배워야 되는데 이게 나온 지 오래되지 않아 가지고 여기 있네. 이게 문제다. 이게. 코스를 잡는 거. 코스 잡는 그 하키를 찾아야겠어. 자, 식스 펜타클에 뭐가 문제라고요? 본처가 그 뒤집어지면 바뀌는 건지 아니면 정방향일 때도 파란색이 본처, 파란색 옷 입은 사람이 무조건 본처. 정방향이 기준이고요. 뒤집어지면 정방향 그대로 갑니다. 인물은 안 바뀌어요. 음. 자, 이렇게 나오나 뒤집어서 나오나 똑같아요. 노란색이 본처예요. 아시겠죠, 그죠? 이 음. 파란색은 본처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 카드는 누구라고요? 3번 여왕제. 이건 누구라고요? 2번 여교왕. 2번. 여교왕이 이런 짓을 해요. 주로. 그래서 남자들한테 찍어줘야 돼요. 여교왕 조심하라고. 이 여왕자는 가정을 지키는 스타일이고 자기가 돈을 벌어. 남편이 병들면. 여자들은 버립니다. 남편은. 정확하게 여교왕하고 여왕자를 구별 못하면은 타로 못 봐요. 근데 시중에 있는 사람 중에 이거 구별하는 사람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제대로 배워가지고 78장 카드에 황제, 교황, 여교왕, 여왕제 요거 4개를 잘 구별하는 걸 연구를 해야 돼요. 저와 같이 공부하면서. 그래가지고 할 게 많은데 한꺼번에 다 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계속 조금씩 하다 보면 이게 3개월만 되면 기본은 잡히실 겁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리고 예. 예, 요거 삼각관계거든요. 그죠? 삼각관계죠. 요것도 삼각관계죠. 그리고 전차도 삼각관계죠. 이렇게 삼각관계에 걸린 거는 해설을 잘 해줘야 돼요. 이거 삼각관계죠, 그죠? 이거 삼각관계예요, 이거. 이거 삼각관계라고요. 그래가지고 선생님들이 이 삼각관계는 뭐고, 이건 뭐고, 이건 뭔지 다 차이를 또 아셔야 돼요. 그걸 모르면은 상담 못하죠. 그죠? 옛날에는 그냥 삼각관계다 하고서 끝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런 사람 안 와요. 정확하게 찝어줘야 돼요. 이거는 뭐냐? 남자가 주로 남성적인 자아를 갖고 있는 여자거나 남자가 두 여자를 탐하는데 관심이 얘네들한테 있어요? 아니면 자기가 어떤 승진하고 자기가 정진하고 자기가 공부하고 이런 데 관심 있어요? 자기한테 관심 있어요? 얘네들한테 관심 있어요? 자기한테? 자기한테 관심 있어요. 앞을 보자. 이 사람은 여기에 관심 있죠, 그죠? 여기에 관심 있는 거야. 이 사람은 진짜 이 여자를 정방 나오면 되게 소중히 생각하면서 돈을 주고 이제 하는 거예요. 돈도 얼마 줘요? 4개 떨어지죠, 4개. 확대해 보면은, 자, 요거 4개예요. 그죠? 자, 이거 섞여 들어갔는데, 요거 4개입니다. 동전 하나, 둘, 셋, 넷. 이게 4, 숫자 4예요. 왜 산지 아시죠? 이 사람이 여왕제니까 황제 노릇한다고 4를 주는 거예요. 황제 노릇하는 4. 그래서 돈이 400만 원씩은 기본으로 주는 카드예요. 저 카드는. 찍어서 맞춰야 되는 거야. 그냥 얼마씩 줍니까 남편이 400만 원 준다. 그러면 딱 맞아요. 그리고 여기 딱 쪼개지잖아요. 여기서 그죠? 요거 하나, 둘, 셋, 넷, 4. 40만 원은 아니잖아요. 400만 원. 4천만 원은 또 아니고. 400만 원. 부자들은 4천만 원도 줄 수 있죠. 이 사람은 200만 원. 그죠? 그래서 역방 나오면은 2억 정도 많이 있는 사람은 2억 정도 이 여자한테 줍니다. 그런 거 찍어서 맞춰야 돼요. 이 사람이 금권력이 있어요, 없어요? 이 6펜타클이 금권력. 빨간 옷이니까. 있어요. 예, 금권력이 있죠. 그죠? 그리고 전차는 돈이 없습니다. 이 사람은. 왜? 자기가 갖고 있는 이 스핑크스 두 마리도 두 사람이죠. 그죠? 두 사람도 제대로 운영을 못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 이거 다 뿔뿔이 흩어집니다. 나중에. 이거는 임시직이에요. 임시직. 꼭 아셔야 돼요. 직장이라면 임시직이에요. 그리고 군대 가 있는 사람들, 군대 가는 사람들 임시직이에요. 왜? 얘 스핑크스 말을 안 들어. 움직이려고 하지도 않아. 이사는 가는데 이사는 얘네들 때문에 돈이 없으면 못 갈 수도 있어요. 이사 갈 날짜를 잡았는데 돈이 없어 이사가 안 가요.
정방이라고 가는 거 아닙니다. 말이 얘네들이 딴 데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사도 못 갈 수 있어요. 그런 것도 다 보셔야 돼요. 그래서 자, 달카드는 기본적으로 삼각관계인데 어떤 관계요? 불륜이 섞여 들어 있어요. 불륜. 이거는 불륜 아닌가요? 역반 넣으면? 불륜이죠. 근데 이거는 본처가 당해요. 무조건 당해돼 있어요. 본처가. 안 돼. 본처가. 이거는 불륜인데 이건 본처 유부녀를 사귀거나 유부남을 사귀는데 문제가 발견될 경우에는 심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륜이지만 그 본처가 사악한 여자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본 남편이 유부남이 사악한 남편이나 좀 안 좋은 남편. 그러니까 교황 같은 남편이거나 여교황 같은 여자의 그러니까 여교황의 남자를 사귀거나 교황의 여자를 사귀면은 이런 카드가 뜨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카드가 떴다는 것은 여교황이나 교황을 사귀었다는 얘기예요. 유부녀, 유부남. 근데 이거는 아닙니다. 이거는 여왕제인 남편, 황제를 사귀었거나 이 남자가 황제니까 이건 여왕제고 그러니까 이 여자가 못된 여자예요. 여교황 스타일이. 이 여교황 스타일의 여자가 들어온 거예요. 황제하고 여왕제 가정에. 여왕제는 눈물을 흘려요. 왜? 그래도 착해. 여왕제는. 여교황보다. 그래서 왜 착하냐? 얘네들은 현실이 중요해요. 가정이 중요하고. 그래서 가정을 지키려고 하고 그 부부간의 어떤 책임과 의무를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는 게 황제 여왕제예요. 근데 여교황은 안 그래. 자유주의, 자유부인, 날라리, 그냥 애인 사귀고 엔조이 이런 스타일의 여교황이. 이거 위험한 거예요. 이 여자가. 근데 요즘 시대는 다 어떤 시대다? 여교황이 많은 시대죠. 그리고 교황도 많고 그죠? 다 자기 잘났고 다 자유롭게 살고 책임 안 지려고 그러고. 그래도 하늘에서는 이쪽을 밀어줘요. 이 여왕제하고 여교황하고 아니 여왕제하고 황제를 밀어줘요. 그건 꼭 알고 계셔야 돼. 그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알아야 될 거는 여왕제의 본성하고 여교황의 본성을 정확하게 아셔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찾아오는 손님들한테 어느 방향으로 갈지를 잘 찍어줘야 돼요. 근데 타로 마스터들은 여왕제다 여교황이다 뭐예요? 타로 마스터들 여황제입니다. 왜 그래요? 왜 그럴까요? 선생님들 아시나요? 자, 왜 타로 마스터들이 여자 그 샵을 하시는 분들이 여왕제냐면 인생의 깊은 그 고통을 경험해 본 사람들이에요. 그게 황제하고 여왕제입니다. 그러면 교황은 뭐예요? 여교황은 경험 안 했어요? 예, 경험 안 했다고 봐야 돼요. 아시겠어요? 별로 고생 안 했어요. 얘네들은 고생을 별로 안 해요. 그래가지고 그 산전수전 땅굴전 뭐 그런 얘기 나오는 사람들은 다 황제 여왕제 쪽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걸 뭐라 그러지? 이 사람은 흑수저적인 마인드가 있고 이 사람은 금수저적인 마인드가 있어. 세상을 너무 편안하게 살려고 그래. 그죠? 명상하고 힐링하고 막 이렇게 살려고 그러는 사람이 많아.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이런 과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이런 과입니다. 아시겠죠? 그죠? 자, 질문 있으면 질문하세요. 오늘 중요한 거 많이 설명드렸는데 좀 더 설명드릴게요. 자, 어떻게 질문 있으신가요? 그러면 그 별 카드의 물은 결국에는 치유를 치유와 정화를 위한 물이에요. 힐링 물이에요. 예. 그러니까 물병자리 시대에 이 코드를 알지 못하면은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시대가 물병자리 시대인데 물병자리 시대가 뭐냐 물으면은 20개의 키워드를 대야 돼요. 무슨 키워드요? 20개의 키워드가 뭐예요? 자, 보라색으로 해줄게요. 물병자리. 자, 20개는 뭐야? 자유입니다. 1번이 자유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힐링, 정화. 세 번째가 마음 연대. 그러니까 다 개인주의야. 개인주의. 개인 중심. 그리고 모바일.
모바일. 이거 20개를 다 아셔야 돼. 아시겠죠? 그죠? 땡땡땡. 그리고 인터넷. 그리고 뭐예요? 동영상. 유튜브죠. 그죠? 그리고 이거 뭐예요? 알몸인 거. 그죠? 뒤에서 몰래카메라죠. 몰카. 뒤에서 몰카 하잖아. 그죠? 이런 게 다 코드예요. 그럼 뭐예요? 복사. 그리고 또 뭐예요? 스파이. 뭐예요? 보안. 이런 게 다 21세기 키워드예요. 그래서 이거와 관련된 거는 잘 나가요, 다. 아시겠죠? 마음의 연대는 뭐예요? 마음의 연대? 예? 커뮤니티. 탈중앙 되나? 탈중앙. 그렇죠. 탈중앙. 그것도 돼요. 탈중앙. 민주주의. 자유. 개인 중심. 이 코드를 다 알고 계셔야지 상담을 하는 겁니다. 그죠? 이게 물병자리 시대의 기본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성향이고. 그래서 그걸 모르면은, 사람들은 다 힐링 받기를 원하고 개인주의하고 그러는데, 야, 니네 모여가지고 어떤 하나의 리더를 뽑고 그 리더 밑에서 종속해가지고 뭐 하자. 안 합니다. 그런 거. 아시겠죠? 옛날에는 영웅주의가 중심이 됐는데, 이제 영웅주의라는 건 사라졌어요. 봤어요? 영웅주의는 선천시대. 옛날에 소크라테스 부처님 그 당시나 지금 한 1980년대까지는 있었고, 이제는 민주주의에 돼가지고 개인 플레이를 합니다. 다. 가지고 다 개인 유튜버 만들고 다 자기가 벌어서 자기가 먹고 사는 그런 분위기로 하고, 국가라는 존재도 개인의 행복을 위해서 있는 거지 국가 자체의 권위나 어떤 명예를 위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개인이 행복하지 않으면 국가는 필요가 없는 거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물병자리 코드는 이런 카드도 있지만 이런 키워드도 있다는 거, 그걸 꼭 알고서 선생님들이 상담할 때 기본 마인드를 자유, 개인주의, 그리고 인터넷, 동영상, 그리고 서로 복사하고 같이 마음이 맞으면 연대를 이루고 커미티를 이루고, 그리고 마음이 안 맞으면 헤어지고, 그리고 중앙 집권적인 건 안 하고 분산적인 경영도 하고 그렇게 한다. 그런 거만 아시면 됩니다. 또 질문하세요. 예, 지금 채팅창에 질문하셨는데 네, 어떤 질문이죠? 우리 여사제에서 전차로 전개되어서 상징의 모양이 변화하는 전개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여사제에서 전차로 전개되어서 상징의 모양. 아까 전차 하실 때 여사제. 전차. 그 여사제에서? 삼각관계 얘기하실 때 여사제가 나오는 게 뭐지? 음성을 한번 켜서 얘기를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선생님들 우선 음성으로 얘기해 주세요. 너무 닫아놓으니까 답답하실 테니까 음성 다 키세요. 지금은. 자, 음성 키세요. 20분 남았으니까 음성 키시고 물어볼 건 물어보세요. 여성 선생님들도 많이 물어보세요. 자, 이거 음이니까 뭐예요? 음이니까 여교왕. 그죠? 이거 양이니까 빛나니까 여왕제.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근데 바꿔서 보기도 하는데 이게 2번, 이게 3번으로 봅니다. 아시겠죠? 기본은 그래요. 근데 이게 3번일 때도 있어요. 돈 많은 걸로 보면은 이게 3번, 돈 없는 걸로 보면 2번. 그죠? 그럼 비밀이 있는 걸로 보면 여교왕, 비밀이 없는 걸로 보면 여왕제. 그래서 2, 3번이 왔다 갔다 합니다. 상황에 따라 해석을 잘 해주시면 돼요. 자, 우리 이소영 선생이나 김다라 선생 오셨나요? 네. 이소영 선생이에요? 네, 이소영입니다. 예, 김다라 선생 반갑습니다. 김다라 선생은요? 네, 저도 와 있습니다. 재밌어요? 네, 네. 재밌게 잘 듣고 열심히 있습니다. 하고 얘기를 하셔야지. 참여를 하셔야지. 우리 김낙인 선생 재밌어요? 여보세요? 김낙인 선생 없어요? 야, 있어요. 아니, 질문을 하세요. 그래야지 얻어갑니다. 그죠? 선생님들 네. 참여하라고 있는 거지, 뭐, 그냥 동영상 보는 거 마찬가지 참여를 안 하면. 그잖아요, 그죠? 열심히 듣고 있어요. 예. 하여튼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자, 그래서 네. 우리 네. 정소영 선생도 이해했죠? 저거 여왕제, 그죠? 네네. 예,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상황을 보고서 맞춰야 돼요. 뭐든지 상황입니다. 상황에서 A가 여교왕이 될 수도 있고 일반적으로 여왕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 상황을 잘 보셔야 돼. 예를 들어서 내가 하나 보여드릴게. 이게 결정된 것도 있지만 안 결정된 것도 있어요. 자,
결정된 거는 뭐냐? 핑카드. 뭐예요? 이 사람? 여왕제예요? 여교왕이에요? 황제. 그렇죠. 여왕제죠. 이 사람이 황제잖아. 황제잖아. 정선 선생님 아시겠죠? 그죠? 남자가 황제로 결정되면은 여자는 거의 다 여왕제가 되는 거야. 근데 남자가 이렇게 미지근하고 이러면 이 밑에 애들이 정체성을 밝힐까? 아니겠죠, 그죠? 이 남자가 달도 있잖아, 이게 달, 그죠? 이건 달이면은 뭐예요? 달이면 여교왕 스타일도 있죠, 그죠? 그리고 이제 뭐 환한 게 있고, 별도 있고 그러면 이게 또 뭐 좀 그런 거 무슨 그 뭐야 태양 같은 힘도 있겠지만 좀 이 사람 자체가 약간 교황과예요, 교황과.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 자체가 정체성이 약간 없으니까 그 밑에 있는 스피커스들도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런 거 뭐예요? 이런 거? 황제예요? 이 남자는 황제예요? 교황이에요? 황제. 왜 그럴까요? 맞췄어요. 티크러스지, 티크러스. 티크러스는 여왕제의 상징입니다. 여왕제를 위해서 자기가 희생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죠? 여왕제를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여자한테 나오면은 이카 나오면 그 여자는 여왕제다, 여교왕이다, 여왕제다. 그래서 그 여자는 돈이 있다 이렇게 찍으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죠? 여교왕은 돈 없습니다. 그래서 여교왕이 돈을 많이 모으면 여왕제로 바뀝니다. 이게 노하우입니다. 어떻게 바뀌어요? 자, 여왕제로 바뀌는 경우 자, 소드 다 해드려야 되는데 시간 내서 이거 봐봐요. 여기까지는 저예요. 그 여교왕 스타일이었는데 그러니까 자, 8번을 보세요. 8번 이거죠. 자, 이게 이 여자가 여교왕일까요? 여왕자일까요? 잘 보세요. 이 여자. 요건 돈이 있죠. 주황색이니까. 그죠? 네. 원래는 이 사람의 본성은 여황제였어. 돈이 있잖아, 이게 주황색. 그죠? 자기 몸을 돈으로 했잖아. 근데 돈이, 물도 사라지면서 이게 물이 돈이니까 돈이 해실되고 있어요. 여기 세 개의 검이라는 것은 3이니까 여왕제야. 과거는 여왕제였어요. 근데 여기 5개가 있죠. 이건 교황입니까? 뭡니까? 교황. 교황으로 간다는 거지. 여교황으로 간다는 거지. 그래서 이 여자는 여기 여교황 상태예요. 아시겠죠? 그죠? 그죠? 네? 근데 요건 뭐예요? 운명의 이불이죠? 네. 점성술. 잘 이걸 키워보시면은 자, 뭐가 장미꽃이 있고 장미는 누구의 상징이죠? 여왕제의 상징이에요? 여교황의 상징이에요? 네? 장미는 요거 장미 있잖아 이게. 장미. 로즈 있잖아 로즈. 제가 구속받고 있는 저를 구속하고 있는 여자도 이 로즈잖아. 운명을 좋아하잖아. 그리고 점성술 하잖아. 이 사람이 바로 여왕제예요. 여왕제. 여교황 아니야. 이거는 여왕제야. 그리고 여기 세 개의 검이 꽂히고 있죠. 그죠? 이렇게 네. 그죠? 3도 여왕제예요. 이 여자 여왕제. 여교황으로 있지만 이 모습은 여교황이지만 마음은 지금 다 여황제라고요. 아시겠어요? 아직도 못 잊고 있어 여왕제의 상태를. 그 사람 돈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 돈 뺏겼잖아 여기서. 그죠? 어떤 남자가 이거 10번 검에서 아는데 그 사람이 돈 뺏어가지고 간 거예요. 그래서 10번 검 보면은 그 사람이 죽어, 남자가. 이 여자한테 돈 뺐다가. 그래서 신은, 그러니까 하늘은 가정을 지키는 사람을 존중하지, 그렇게 막 교주 행세하거나 이런 사람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죽었잖아, 이거. 그죠? 이게 왜 죽었어? 죽어도 나는 교황이다, 아니다? 교황이다. 교황이다. 아시죠? 손가락에 이렇게 수인을 하고 죽었잖아. 그죠? 그죠? 수인했잖아, 이게 수인. 보이죠, 그죠? 보여요, 안 보여요? 요거. 수인하잖아, 수인. 이렇게. 그죠? 아시죠, 그죠? 수인한다는 건 뭐야? 교황도 수인을 해요. 그럼 딱, 여기, 딱 보면은, 여기, 보이죠, 그죠? 딱, 이 기호가 똑같잖아, 그죠? 요거. 그죠? 정체가 드러났죠? 여기. 요거죠? 이해되시나요? 똑같아요. 교황이라는 얘기예요, 저 남자. 이 남자가 바로 이 여자를 아주 고통스럽게 했어요, 여기서. 장면이 보이잖아요, 이게, 그죠? 연출이 되잖아요. 네, 여기, 여자가 당하고 있고, 남자가 우악스럽게 공격하고 있잖아요.
왜? 돈을 착취하려고. 그런 거를 보시죠. 대충 아시겠죠? 그죠? 자, 지웁니다. 네. 예. 그리고 또 질문 있으면 질문하시고, 없으면 진도 나갈게요. 근데 지금 시간 관계상 질문을 받아야지 뭐 진도만 많이 나가면 될 것 같지 않았는데. 자, 좀 줄이고. 자, 여기 나온 카드들 중에 제가 한 것 중에 의문이 있으면 질문하시고, 없으면 태양카드. 시간 관계상 태양카드 하기보다는 질문 더 많이. 달카드 상징부터 하시면 달카드 될 것 상징. 같아요. 근데 지금 시간이 이제 음, 되긴 했죠. 한 그럼 5분, 10분, 5분 남은 것 같아요. 알았어요, 반장님. 자, 달카드 보면은, 이제 요거만 제가 집중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 이제 키워가지고, 이제, 오케이, 됐어. 자, 이렇게 놓고, 이제 집중적으로 설명하자고요. 자, 빨간색. 자, 우선, 요게 몇 개인지를 세야 돼요. 요게. 그죠? 요게 한 32개나 그래도 될 거예요. 그죠? 그리고, 요거하고 색깔이 비슷합니다. 달하고. 이게 같은 마음을 갖고 있어요. 마음이 같아요. 마음이 등가예요. 얘는 좀 진하죠? 그죠? 그잖아요. 그죠? 이게 에리즈 성향이 있고, 얘가 리오 성향이 있어요. 그걸 알고 계셔야 돼요. 얘는 사자의 후손이고, 얘는 호랑이의 후손이에요. 아시겠죠? 그죠? 달라요. 물과 기름이에요. 달라요. 그 얘는 무의식에 있는 참자라고 그래서 얘가 셀프예요. 대문자. 이 셀프가 여기를 통과해가지고 이렇게 가면은 끝나요. 게임이. 근데 저 두 세력 때문에, 사자하고 호랑이라는 두 세력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 상황은, 달이 여자라면은 그 여자하고 인연되어 있는 어떤 남자가 이렇게 있는 거고, 그리고 이게 이제 또 다른 남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양다리를 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남자, 이 남자 두 사람을 사귀는 거죠. 누가 날 더 좋아하냐고 우르렁거리잖아. 그죠? 누가 날 더, 이 여자가 이 남자를 좋아하는지, 이 남자를. 봐야 되고. 그리고 이 두 사람은 진짜예요? 가짜예요? 두 사람은? 가짜죠? 이게 진짜죠. 그죠? 이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이 두 사람의 방해에 의해서 이 사람을 못 만나는 거죠. 왜 그래요? 달이잖아요. 그죠? 달은 이게 뭐예요? 스콜피오. 가제는 전가라고 똑같아요. 전가. 그래서 스콜피오 에너지. 물이잖아요. 물. 그죠? 물은 스콜피오예요. 물 쌓인 스콜피오. 그러니까 스콜피오, 비밀, 숨겨진 어떤 존재.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런 들깨나 이렇게 승냥이라면 이게 숨겨진 적이죠. 그죠? 숨겨진 적. 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적을 조심해라. 숨겨진 적이 있다. 그런 얘기고. 근데 이 정갈자리에 있는 이 가제는 이 두 세력, 사자하고 호랑이를 통과해서 지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 실전에서 어떻게 나오냐? 시험에 합격합니까? 이렇게 나오면은 합격할까요? 달카드 나오면 안 된다. 지금은 힘들다. 어렵다. 경쟁자들이 많다. 그리고 당신이 하고 있는 것은 한 번으로는 안 되고 재탕해야 된다. 두 번. 재시험을 보면 되는데 첫 시험에는 안 될 것이다. 달카드 나오면. 왜? 정갈은 부활이란 뜻이 있어요. 부활. 그러니까 뭐라고요? 다시 해야지 성공하는 부활이라는 의미가 있다. 아시겠죠? 그죠? 그걸 꼭 아시고 있습니다. 또 질문 주세요. 이제 이게 재생이란 뜻이 있어요. 재생. 두 번. 아시겠죠? 두 번. 또 질문 주세요. 저 여자 선생님들, 여성 저 타로 마스터 되실 분들 질문 주세요. 없으면은 또 다른 분들 질문 주세요. 저 뒤에 건물은 네. 이 건물을 만약에 했을 때는 뭐 어떤 상징이 있는 건가요? 이 건물이요? 네, 달카드에? 네. 달카드 다시 보고. 달카드. 자, 달카드가 떴잖아요. 그죠? 달이 떴어요.
자, 요게 타워죠? 네. 요게 타잖아요, 그죠? 타워. 그잖아요? 이게 시험 관문이에요. 네. 여기까지 시간이 걸려요. 그 시간이 이 사람한테 시련이에요. 시련의 기간이에요. 시련. 아, 아시겠죠, 그죠? 저 시험 네. 관문이 진짜 시험도 돼요. 내가 국가 공무원 시험 보는데 언제 합격됩니까? 아니, 합격됩니까? 그러면 여기 지나갈 때까지 너는 노력을 해야 된다. 근데 얘 때문에 힘들 것이다. 그래서 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거 얘기해 주면 돼요. 그리고 이건 불안이에요. 불안. 불안. 정서 불안, 신경적으로 안정이 안 된 상태. 왜냐? 달이니까. 이해되죠, 그죠? 이 건물은 요 건물은 부동산이 있다는 게 아니라 시험의 관문에 그 통과 그 마지막 그 마지노선 파이널 라인을 말해요. 통과선. 여기를 넘어가면 끝나요. 근데 그게 어디 있냐? 타로 카드에 또 데스카드 보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데스카드 잘 보세요. 어떻게 돼 있어요? 보이나요? 보이죠? 아, 저 여기 뒤에. 네. H죠, 저게. 그죠? 예, 네. 보이죠? 그 태양이 떴네요. 그죠? 네. 태양이 떴어요, 그죠? 태양이. 여기는 달이 떴네요. 어떻게 된 걸까요? 데스가 달. 13번이에요. 달은 몇이에요? 18번이에요. 자, 13번은 4죠. 네. 그죠? 그잖아요, 선생님. 이해되죠, 그죠? 네. 네. 이건 뜬 게 아니라 지는 겁니다. 아, 태양은 지고 달이 떴잖아요, 그죠? 그잖아요, 달이 떴잖아요, 그죠? 그래서 네. 4번일 때는 4번하고 3번은 누구 편이다? 달의 편이다. 그거 꼭 아셔야 돼요. 그러면 2번하고 3번은 2번하고 3번은 2번하고 누구지? 5번. 교황, 여교황. 교황, 여교황. 이건 몇이죠? 누구 편이죠? 태양 편입니다. 꼭 아셔야 돼요. 자, 3, 4번은 왜 달이고 2, 5번은 왜 태양이냐? 그거를 선생님들이 연구해야 되는데 이거는 선천시대의 인물들이고 달은 후천시대의 인물들입니다. 즉 선천시대의 존재자들은 교주를 해가지고 영웅이 되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시대가 그걸 원했고 그러니까 왕도 정치를 해야 됐고 좀 독재나 이런 걸 해야 됐어요. 선천시대는 5만 년은. 근데 후천시대는 황제와 이 여왕제의 시대로 이거는 가정을 뜻해요. 가정. 어떤 무슨 남을 뭐 지배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가정적이고 행복한 걸 원해요. 이게 후천시대의 기본 세상이에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가족만 행복하면 돼요. 그러나 이거는 아니에요. 태양은 밖에 나가가지고 직장을 얻어가지고 출세해야 되고 영웅이 돼야 되고 그 입신양면해야 되고 막 다 그런 얘기예요. 태양의 얘기예요. 그리고 다른 여자를 무시하고 다른 또 X. 그래서 이게 상당히 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 후천시대가 열리면은 달의 시대가 오기 때문에 3, 4번 가정적인 아버지, 가정적인 어머니가 들어설 것이고 지도자들도 3번, 4번 유형의 지도자가 돼야지만 이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정치를 하면은 안 됩니다. 이런 정치를 하면 선천시대의 에너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물병자리 시대 이후로는 안 맞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데스카드의 이 사람은 교황을 물리쳐버리고 이 사람은 아니다. 이건 다 져라. 지는 해다. 서산일락. 떨어지는 태양이다. 그리고 달 카드가 떴을 때 이 세력들은 뭐예요? 다 교주들이죠. 교주. 그죠? 호랑이 교주, 리오 교주, 동양 교주, 서양 교주. 골고루 다 있네요. 골고루 있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 신생 새로운 물의 참 왕자, 법왕자가 나타나잖아요. 이렇게 통과하고 있잖아요. 그죠? 여기로 넘어가면은 이제 이 달이 이 가제를 잘 인도해가지고 가면은 자신의 그 어떤 그 정신적인 후손이 이 법왕이 되는 거죠. 후천신을 여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비밀인데 검은색으로 비밀을 해놓고 이거 달도 이것도 다 비밀로 해놨는데 이게 이제 앞으로 얼마 지나나 21세기잖아요. 지금 그죠? 21세기니까 열린다는 거죠. 언제? 2100년 안쪽에서. 그래서 그게 카드가 났죠. 네, 월드 카드.
월드 카드 자체가 그 21세기 21번으로 끝나요. 그래서 이 카드가 끝입니다. 이게 21번이에요. 대막의 장이 끝나는. 21번이잖아요. 그죠? 20, 예. XX1이죠. 다 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XX1. 그죠? 1으로 끝나잖아요. 그죠? 그 지팡이는, 마법의 지팡이는 두 개를 갖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이게 10번, 11번도 되지만 XX 그리고 1 마법사로 끝나요. 그죠? 그래서 예, 의미가 굉장히 깊은 뜻인데 이걸 계속 해독해 나가면은 이 내 존재가 교황들이고 이 사람이 황제하고 여왕제가 합치돼 있는 상태죠. 그래서 21번이 되는 겁니다. 아시죠? 그죠? 이 21번의 이건 의미는 3. 여왕제가 들어있는 거죠. 그죠? 자, 또 질문 있으면 질문하세요. 제가 혼자 떠들어요. 지금 채팅에 하나 주셨는데 그거까지 하고서 끝내면 됐겠네. 또 있으면 또 하고. 자, 산에서부터 쭉 이어진 길이 가제로 향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참자라는 뜻일까요? 자, 보세요. 김다라 선생님이 여쭤봤는데, 이거, 산에서부터 쭉 이어진 길. 여기, 그러니까, 지우고. 자, 여기서, 요 길이 있잖아요. 이거 길 말하는 거죠. 그죠? 그잖아요? 그 어디 있어요? 이 길이? 선생님들. 에이스 오브 펜타클에 있죠? 똑같이 있습니다. 에이스 오브. 예. 이렇게 있어요. 그죠? 이렇게 똑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에이스 오브 펜타클을 잘 보시면은 너무 많이 띄워가지고 이게 이제 문제가 생겼네. 하여튼 에이스 오브 펜타클 보이시죠? 그죠? 여기 보이시잖아요. 그죠? 여기 왔네. 그죠? 여기 이제 보이시는데 그래도 내가 메모리가 크니까 이게 또 되네. 자, 여기 보면은 여기 산이 있죠? 그죠? 있어요, 없어요? 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 산이 두 봉우리죠. 한 봉우리, 네. 두 봉우리. 하나는 네. 남자, 하나는 여자예요. 아셨어요? 하나 큰 봉우리, 작은 봉우리. 이해되죠, 그죠? 그게 21번에 네. 예, 에코 오르네. 자, 예, 이 두 에코가 봉우리가 남자, 여자 또는 여자, 남자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해되죠, 그죠? 그리고 펜타클로 결정화됐죠, 그죠? 네? 펜타클은 비너스예요. 비너스는 누구예요? 달하고 연관돼요. 그래서 이 달이 이 펜타클하고 등가로 형성이 돼요. 자세한 건 나중에 다 설명드릴 텐데 때가 되면. 그럼 실체가 돼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개벽 분위기로 갈수록 타로 카드의 비밀은 또 풀려나요. 계속 알려주니까. 저 말고 아는 사람 많이 있어요. 이집트의 피라미드 명상하는 사람, 이탈리아의 유명 타로 마스터, 이런 사람들 이런 거 다 알아요. 그러니까 같이 해나가는 거예요. 우리 인류가 이 작업을 하는 거지. 큰 프로젝트, 인류의 구원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계속 하늘에서 알려주면서. 그래가지고 요 그림이 바로 요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요거하고. 그죠? 그리고 그러니까 이걸 4개를 다 띄워야 되는데 이걸 믿자고. 이 프로그램을. 이 화이트보드를. 4개를 다 띄워보자고. 그러면 하고서 끝내죠. 여기 이것도 탑이지만 이건 아니고 R 얘하고 그리고 에이스 월드 카드 그리고 에이스 오브 펜타클 또 있나요? 이거 말고? 그죠? 이 사람 데스카드 이 정도 보면 되겠네. 그래서 하나씩 띄어내면 그 템퍼런스 왼쪽에 길이 하나 있는 것 같은데. 그것도 하나 쳐야 돼. 또 빠졌죠, 그죠? 탑 카드도 들어가야 되나? 달 카드. 템퍼런스? 여기 있네. 탑 카드. 여기까지. 이게 또 이상한 짓을 하네. 자, 이제 선생님들 보세요. 이거 마저 끝내고 정리해드리고 끝낼게요. 에이스 오브 펜타클. 여기에 화환이 있죠, 그죠?
이게 이겁니다. 그죠? 여기 이 남자는 21번인데 1 플러스 2로 보고 3도 개입돼 있어요. 그죠? 이렇게. 그죠? 그래서 이게 1번이지만 여기 보면은 백합이 떠있죠? 백합. 그죠? 그죠? 백합은 뭐예요? 2번. 그리고 여왕제는 몇이에요? 장미죠? 그잖아요. 그죠? 3번이에요. 장미는. 요건 백합은 누구의 상징이에요? 백합은 고위여사제. 이 사람은 상징이에요. 이 사람이 2번이에요. 그죠? 그리고 요 교황은 5번인데 이게 2번, 이 사람이 13번이니까 4번. 그래서 밀어버리는 거고. 그리고 요거는 결국 요거죠? 탑카드. 달카드가 빠졌네. 달카드가. 달카드 갖고 오면 요 태양이 여기선 뜨는 거예요. 그죠? 동쪽이니까 뜨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태양이 뜨고서 이제 이루어지는 거고, 이거는 달이 뜬 거예요. 달이. 그죠? 그죠? 달이 뜬 거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아셔야 될 게, 이건 탑에 이쪽, 여기 이 두 탑이나 이 탑이나 여기 있는 탑이나 이 탑은 같은 거예요. 거의 비슷한 걸 보면 되는데, 탑에 함부로 들어가면 다 죽어요. 끝이에요. 아시겠죠? 그죠? 저기 들어가는 사람은 황제가만 들어가야 돼요. 황제하고 여왕제만. 그걸 참고로 아시라고. 그래서 가정을 지키고 책임감이 있고 돈을 벌고 현실을 중시하는 사람들만이 여기로 들어가야지. 이거는 지금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16번이잖아요. 그죠? 16번은 7번이죠. 7번은 누구라 그랬죠? 그 전차. 전차는 뭐가 문제죠? 이거잖아. 캔서. 이거 물이거든요. 이거예요. 이거. 여왕제, 여교왕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얘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16번. 그러니까 이거는 13번. 그러니까 이 카드가 만약에 뜨면은 그 남자는 황제다워야지만 좋은 쪽으로 이 카드를 활용하는 거지. 교황 스타일인 사람한테 이 카드 뜨면은 망한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그런 걸 아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죠? 이거 14번이잖아요? 그죠? 4번 있죠? 그죠? 황제 있죠? 1번 마법사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황제 성향이거나 마법사 성향인 남자한테 뜨면은, 여자한테 뜨더라도 여왕제거나 마법사 성향이 있는 사람한테 뜨면은 좋은 거예요. 바리스타한테 나오잖아요. 바리스터. 바리스터는 일을 해요? 안 해요? 일하죠. 그죠? 그래서 이건 노는 거예요. 이건 노는 거예요. 이건 아니에요. 이 사람도 그냥 명상이나 하고 노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건 돈 버는 겁니다. 이건 여왕제가입니다. 이거는 애매모호한가인데, 이거는 불륜이고 이제 문제가 있으니까, 여왕제건 황제건 여교왕이건 교황이건 아리송한 카드예요. 이게 사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그래도 18번이니까 여교왕이 장악하고 있는, 교황이나 여교황이 장악하고 있는 카드라고 보면 돼요. 우선은. 그리고 그 뒤에 배경은 이제 또 알아야 되고 계속 해나가야지. 자, 여기까지 했는데 더 질문 있으면 하고, 없으면 이제 끝내겠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면 될 것 같은데. 예. 아니, 저기 이소연 선생하고 김다라 선생하고 김나경 선생 질문 있으면 하세요. 지금. 아, 예. 저는 됐습니다. 어려워요? 네, 선생님? 저도 됐습니다. 어려워요? 아니요, 너무 잘 가르쳐 주셔가지고요. 네. 네.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정 선생. 여기. 정소영 선생은 질문 없어요? 저는 없습니다. 없죠? 이거 녹음되니까 여기 있는 분들만 복사해서 볼 거거든요. 그 링크에서. 그러니까 다시 보시면 또 의미가 새로워지는 게 있을 거예요. 네. 예. 그리고 정 선생님 질문하세요. 반장님. 아, 예. 그 에이스 오브 펜타클에서 네. 아까 뒤에 있는 산이 남자 여자라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 어떻게 이거 그대로 확장해서 보면 돼요. 그대로. 여기 이렇게 키워가지고 여기 보면은 여기 큰 산 작은 산 있잖아요. 그죠? 여기 있잖아. 여기 가만있어 봐. 이걸로 할게. 있잖아요. 그죠? 이 남자가 뭐예요? 여자가 21번이잖아요. 네. 그죠? 큰 산은 2, 작은 산은 1 이렇게 될 수 있고 21 될 수 있고, 그죠? 이게 네. 이게 21번이잖아. 그죠? 네. 이해되죠? 그죠? 뭔 얘기인지? 네. 네, 그러니까 요거하고 요게 매칭. 그런 완성의 길로 나아간다 뭐 이러는 건가요? 그렇죠. 이해되죠? 그러니까 펜타클이 돈이라는 게 완성을 이루는데 굉장히 중요한 인자라는 거죠. 이해돼요? 그러니까 예. 얘네들은 뭐를 원해? 노는 거. 그러니까
성, 즐기는 거 이런 걸 원하는 애들이고 얘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런 과는 고생하고 산전수전 땅굴전 다 경험하고 책임져야 되고 애 낳으면 다 키워야 되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의 부모나 그 자녀들은 천손이고 하늘의 아들 딸이고 이렇게 사는 애들 교황이나 하고 놀기나 하고 성이나 즐기고 이런 애들은 무슨 과라고요? 태약한 그러니까 씨앗이 다른 거야 종자가. 우주에서 있을 때부터 씨앗이 다르다고. 아시겠어요? 하늘의 적손이냐 서자냐 이렇게 나누면 돼요. 가짜냐 서자도 아니야. 가짜야 가짜. 얘네들은 그러니까 놀고 먹고 하는 종족이고 이분들은 다 고생해서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사람들이고. 아시겠죠 그죠? 뭔 얘기인지? 아, 예. 예. 거기에 초점 맞춰서 78장을 다 해석해야 돼. 그러면 끝나. 그러면 딱 하다 보면은 여기 온 고객이 정신 상태가 어떤지 뭐가 문제인지가 다 보입니다. 이건 비밀이에요. 이걸 누가 가르쳐줘? 이거는 마음이 깨끗하지 않은 사람은 들어도 이해를 못해요. 마음이 청정해야지 이걸 듣고서 이게 그럴듯하다 그래가지고 잘 써먹지. 난 아닌데 나는 여교왕이 좋은데. 그러면 이거 못해요. 아시죠, 그죠? 선생님들. 네. 예. 그러니까 예. 마인드를 항상 여왕제 포커스 맞추되 여교왕을 미워하지 말고 아 여교왕이라는 삶도 젊었을 때는 다 겪었구나 나도. 그래서 나는 그런 삶은 싫고 그래도 안정적인 가정 그리고 남편하고 내가 아이 낳고 잘 오손도손하게 살아나가는 거 그게 좋은 거예요. 은하철도국에서 메테리아 울었는데 그게 그 얘기가 그 얘기더라고. 젊었을 때 엄마 아빠 같이 놀고 지냈을 때가 행복했지. 어머니가 교주가 돼가지고 전 세계를 그냥 전 우주를 다 지배하려고 하는 야욕을 가졌을 때는 불행이 시작됐다고. 이게 불행을 야기하는 게 이게 다 불행. 이런 게 다 야욕. 이런 거 교황, 이런 거 다 야욕. 우주를 자기가 통치하려는 그런 이상한 마음에 의해서 죄악이 된 거지. 그래가지고 그 디비니티라는 지금 요즘에 예전에 2017년, 18년에 나왔던 게임에는 교주가르마를 완전히 그 비난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교주에 세뇌당해가지고 살아가는 우주의 비련, 슬픔을 얘기하더라고. 그러니까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잘나지 않고 교만하지 않으면 되는데 다 교만해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교만해가지고 집안을 안 지키고 밖에 나가가지고 막 놀고 바람 피고 다 그런 이 말세 현상이 교황, 여교황의 문제가 다 이렇게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소박하지만 자기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키우면서 같이 아버지 어머니 그런 분위기로 가는 게 원칙인데 그게 파토나면서 깨지면서 비극이 이뤄지고 햄릿을 봐도 다 그 얘기예요. 다 아버지 작은 아버지가 그 교주에 먹으려고 왕에 먹으려고 그거 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문제가 생겨요. 모든 인류 역사의 소설이나 이런 걸 보면은 이 문제로 다 거의 귀결돼요. 단테는 아예 얘기했어요. 노골적으로. 단테가 그 얘기만 해줄게요. 단테가 황제파하고 교황파가 있었거든요. 그 당시. 교황파한테 단테가 어디를 믿었냐면 황제파를 밀었거든요. 근데 교황파가 이겼어요? 안 이겼어요? 이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황제파가 다 숙청당하고 막 그래요. 다 죽고 막 이러니까 피난 가가지고 이탈리아 피란체인가 뭐 어디 거쪽 도망가가지고 어디 가서 쓴 게 신곡이에요. 거기서 말하는 거는 야 니네들이 말하는 교황은 그런 게 아니야. 그런 엉터리 교황이 아니라 나는 베아트리체 같은 순수한 여교황이라도 이런 여자가 여교황이 돼야지 니네가 말하는 그 여교황은 가짜다. 여왕도 가짜, 교황도 가짜고. 그래서 단테가 그걸 쓰면서 마지막 그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다시 온다면 황제나 여황제로 살았던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고 교황이나 여교황처럼 문란하게 산 사람들은 벌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게 마지막에. 그리고 그게 끝나고 올리브의 그 월계관을 단테 상을 만들고 씌워줬어요. 그래가지고 역사상 4대 시성이 있는데 그 베테, 단테, 그리고 섹스피어, 그리고 호메로스인가 이게 4명이에요. 4대 그 글 잘 쓰는 사람 서양에. 그래가지고 그 단테한테 월계수를 써줬거든요. 미리. 그래가지고 승리자라고. 그래서 선생님한테 말한 건 이게 윤리 도덕이 굉장히 강화된 게 타로 카드니까 항상 그걸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도덕과 윤리성을 알고 계셔야지 타로 상담을 하지 그걸 모르면 안 돼요. 그 기본 틀은 있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니, 어떻게, 감사합니다. 저 재밌었는지 모르겠네요. 우리 여기까지 네. 녹음하고,